지금 유럽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무기를 지금 당장 사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이제부터는 못 들어오게 막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순의 한가운데에 바로 대한민국 방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물건을 사달라고 사정하는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시험을 통과하려고 쫓아가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럽은 지금 무기를 만들 시간도 충분한 생산 능력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길어지고 있지만 유럽 내부의 생산 라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한국 무기를 지금 당장 필요로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배제하려는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의 규칙을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간과 생산, 그리고 납기라는 현실적인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이건 말이 아니라 숫자와 계약으로 증명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유럽의 기준에 한국을 맞추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조건에 유럽이 들어올 것인가? 오늘 영상은 이 질문으로 출발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이 유로피언이라는 구호가 어떻게 실제 전쟁의 운영 논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유럽의 균열 속에서 대한민국의 방산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이터즈는 프랑스가 EU 방산을 구매 시장이 아니라 유럽산 자격 시험으로 바꾸자고 공개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한 줄의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는 유럽이 방산을 가격 경쟁에서 자격 경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유럽이 돈을 풀수록 한국의 무기가 더 팔릴 것 같죠. 문제는 유럽이 지금 더 사는 시장이 아니라 안에서만 사게 만드는 레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프랑스가 이렇게 강하게 문턱을 세우느냐입니다. 프랑스는 지금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긴축과 복지, 생활비와 세대 불만이 겹치면 정치는 설득이 아니라 버티기로 기울어집니다. 이럴 때 정치가 가장 쉽게 꺼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설명할 때 주권과 안보를 전면에 세우는 겁니다. 방산은 그 프레임에 딱 들어맞습니다. 우선은 일자리, 공장과 기술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시의 버튼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프랑스 정치가 불안할수록 외부 위협은 국내 문제를 덮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러시아를 과장해서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현실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내부 갈등의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바이 유로피언이라는 문턱입니다. 프랑스는 이걸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외신은 프랑스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민군 겸용 위성통신 인프라의 해외 이전을 직접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민군 겸용 통신 인프라를 국가안보 이유로 잠가버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기가 아닙니다. 프랑스가 진짜로 잠근 건 전시에 누가 버튼을 주느냐입니다. 바이 유로피언은 유럽에서 만들자가 아니라 유럽이 통제하자라는 말로 읽어야 합니다. 부품 원산지를 따지는 이유도 결국 전시에 연결되는 통신과 데이터 경로를 유럽 손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잠그려는 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시에 작동하는 통신, 데이터, 표준의 통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무기를 먼저 끊는 게 아니라 통신과 데이터와 표준부터 끊습니다. 그리고 그 끊는 권한이 곧 운영권이고 운영권이 곧 권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전쟁을 유럽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프랑스가 정체성의 언어로 문턱을 말한다면 독일은 제도와 예산의 언어로 레일을 깝니다. 독일이 진짜로 급한 건 오늘의 물량이 아니라 내일의 표준입니다. 표준을 잡으면 10년 시장을 잡습니다. 결국 유럽이 지금 설계하는 건 눈앞의 무기 목록이 아니라 누가 설계하고 누가 인증하고 누가 업데이트를 주는가의 미래 권력입니다. 여기서 유럽 내부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유럽연합은 연합이지만 모든 나라가 같은 이익을 얻지는 못합니다. 문턱이 높아질수록 생산을 가진 나라가 이득을 가져갑니다. 반대로 생산이 약한 나라는 돈을 써도 소비만 하게 됩니다. 같은 유럽인데도 누군가는 수혜국이고 누군가는 소비국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한 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선을 접한 나라들은 오늘 밤을 버티는 전쟁을 봅니다. 후방의 나라들은 앞으로 10년을 지배하는 전쟁을 봅니다. 이에 따라 전선을 접한 나라들은 납기표가 곧 생존의 문제가 되고, 이에 반해 후방은 규칙과 표준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권력이 됩니다. 이제 전선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전선을 접한 국가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폴란드가 대표 국가입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 입장에선 수출 대상이 아니라 유럽 레일에 걸리는 시험지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이 만들려고 하는 문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는 납기를 먼저 채우고 문턱은 구조를 바꿔 통과하려는 나라입니다.
로이터즈는 폴란드가 현지 생산 요소를 포함한 조건으로 한국산 K2 전차 18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계약에는 현지 생산이 붙고 정비가 붙고 유지 체계가 붙습니다. 즉,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을 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를 자국 내에서 굴릴 구조로 바꾸려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노르웨이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전선 국가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러시아를 옆에 둔 북유럽은 전력 공백에 더 예민합니다. 로이터는 노르웨이가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장거리 포병 체계를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노르웨이는 유럽산 구호보다 납기와 요구 조건 충족을 택했습니다. 정치는 구호로 버티지만 국방은 납기표로 버팁니다. 그리고 유럽 여러 국가들의 납기표가 지금 한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선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전선 국가들은 유럽 문턱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전선 국가들은 문턱을 지키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선은 지금 한국 무기를 사고 그 다음에 유럽 레일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이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정비 인프라를 붙이고 탄약과 부품을 끌어오려 합니다. 전선의 선택은 탈유럽이 아니라 당장의 생존입니다. 반대로 후방 설계 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간 유럽 방산 시장은 외부 공급망에 잠긴다. 그래서 후방은 지금 규칙을 먼저 고정하려 합니다. 즉, 외부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외부를 통제 가능한 형태로 들여오려는 겁니다. 그게 바이 유러피언의 본질입니다. 결국 동유럽이 한국을 부르는 이유는 전력 공백 때문이고 유럽연합이 한국을 막는 이유는 기득권이자 운영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선은 한국의 속도를 필요로 하고 후방은 한국의 확장을 두려워합니다. 유럽의 문턱은 한국을 쫓아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한국을 통제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레일 장치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자세가 아니라 좌표입니다. 대한민국은 위축된 공급자가 아니라 협상 조건을 설계하는 파트너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문턱을 올리는 순간에도 유럽이 당장 필요한 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력 공백은 규칙으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납기표는 정치 구호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드문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오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팔립니다. 하지만 계약은 점점 조건부가 됩니다. 현지 정비가 붙고 부품 공급망이 붙고 일부 생산 이전이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조건을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협상하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장기에는 모듈 단품 수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기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의 단계입니다. 수출이 제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 정비, 부품, 탄약, 공급망 패키지로 커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중 몇 안 되는 국가에 속합니다. 여기서 유럽이 간과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후순위로 밀면 그 공백을 결국 유럽이 자기 비용으로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시간은 곧 비용이고 비용은 곧 정치 위기입니다. 문턱이 높아질수록 전선은 더 조급해지고 후방은 더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유럽이 문턱을 올릴수록 한국은 수출선을 넓혀 납기 생산 능력을 협상 카드로 바꿔야 합니다. 전선이 원하는 물량과 납기는 한국이 줄 수 있습니다. 후방이 원하는 통제와 표준은 한국이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 할 건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장을 우선할지, 어떤 조건을 받을지, 어디까지 현지화를 할지. 선택은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이 선택이 끝나면 한국은 납품국이 아니라 규칙 협상국으로 남습니다. 문턱은 유럽이 올리지만 문을 여는 키는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